9월 3일 응급의료 1일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현재 전반적인 응급의료의 현황,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응급의료센터의 현황, 그리고 정부의 조치 상황 및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응급 환자는 점차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응급 현장의 안정화를 위해 협조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시 일평균 응급실 내원 환자는 17,892명이었으며 8월 3주에 19,783명으로 증가했다가 8월 4주에는 17,701명으로 감소하였고 8월 5주에는 16,423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환자 증감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K타스 4 내지 5에 해당하는 경증과 비응급 환자는 평시 8,285명이었으나 8월 3주에 8,541명으로 증가했다가 8월 4주에는 7,566명으로 감소하였고 8월 5주에는 6,967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최근 코로나19의 환자 감소세와 함께 응급실에 내원하는 전체 환자와 경증 환자의 방문이 감소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중증 응급 환자들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치료받으실 수 있도록 증상이 경미한 경우 국민들께서는 인근의 중소병원과 의원을 적극 이용하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8월 응급의학회도 성명을 통해 경증, 비응급 환자보다 중증, 응급 환자와 야간 진료에 대해 보상을 강화하는 것이 타당하며 국민들의 이해를 요청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정부도 국민들께서 증상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병원을 쉽게 찾으실 수 있도록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 사이트에 상세히 안내하겠습니다. 현재 일부 응급의료기관은 의료진 이탈 등으로 대응 역량이 줄어들어 평시 진료 수준을 유지하기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올해 2월 전공의 이탈로 비롯된 비상진료 체계로 말미암아 발생한 상황으로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하나하나 귀담아 듣고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 의료기관들과 함께 응급의료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추석 비상진료 대책을 가동하여 문 여는 병의원 500개, 약국 1,300여 개를 지정하는 한편 13개 시도는 단체장을 반장으로 하는 비상의료관리 상황반 TF를 구성 운영하는 등 각 지자체들 또한 추석 연휴 응급의료에 어려움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 표현하시는 것과 같은 응급의료 붕괴에 이르는 상황까지는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 닫는 응급의료기관이 속출할 것이라는 일부 목소리가 있습니다마는 추석 명절 비상응급 대응 주간 동안 당직 병의원 운영, 수가 인상 등의 대책을 통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6개월 이상 이어지고 있는 전공의의 공백으로 인한 힘든 상황에서도 환자의 곁을 지키며 헌신하고 계신 현장의 의료진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응급의료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응급실 운영 현황입니다. 전체 409개의 응급실 중 99%인 406개소는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으며 6.6%에 해당하는 27개소는 병상을 축소하여 운영 중입니다. 9월 2일 기준 응급의료기관 병상은 5,925개로 평시인 2월 첫째 주 6,069개의 97.6%에 해당합니다. 둘째, 인력 현황입니다. 전국 응급의료센터에 근무하는 전체 의사는 지난해 4분기 총 2,364명이었으며 8월 21일자 기준 총 1,734명으로 평시 대비 73.4%입니다. 지난해 4분기와 올해 8월 21일 기준으로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 종류별로 비교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1,418명에서
1,484명으로 66명 늘었습니다. 응급의학과가 아닌 탁과 전문의는 112명에서 161명으로 49명 늘었습니다. 하지만 레지던트는 591명에서 54명으로 537명 줄였으며 일반의 및 인턴은 243명에서 35명으로 188명 줄었습니다. 즉, 전체 응급실의 총 의사수가 감소한 것은 2월 전공의 집단 이탈에 따른 것으로 최근 상황 변화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비상진료 체계가 가동된 이후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정부와 의료기관은 이러한 인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군의관, 공보의 파견, 진료지원 간호사, 촉탁의 채용 등을 통해 인력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셋째, 후속 진료 역량입니다. 중앙응급의료센터 종합상황판에 표출된 권역과 지역 응급의료센터의 후속 진료 가능 여부 분석 결과 27개 질환별 진료 가능한 의료기관은 102개소로 평시 109개소 대비 7개소가 감소하였습니다. 일각에서 전문의 부족으로 인해 응급실이 제대로 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다며 중증응급 질환의 수술 시술이 제한되는 곳이 많다는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국 응급의료센터 180개소의 집단행동 이전과 9월 2일 현재 기준 진료 가능 기관을 비교해보면 흉부, 대동맥 수술 평시에 72개소, 현재 69개소, 영유아, 장중천 및 폐색 평시에 93개소, 현재 83개소, 영유아, 내시경 평시 15개소, 현재 14개소, 산부인과 응급분만 평시 96개소, 현재 91개소입니다. 즉, 중증응급질환의 진료 제한은 새로 발생한 문제라기보다는 필수 의료 인력 부족에 기인한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27종 중증응급질환의 경우 발생 빈도가 높지 않아 의료기관별로 모든 질환에 대응하지 않더라도 이송과 전원의 효율적인 운영은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현장 피로도 증가로 인해 이러한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정부는 문제 최소화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응급의료센터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3일 기준 건국대 충주병원, 강원대병원, 세종 충남대병원의 3개 의료기관이 응급실을 단축 운영하고 있으며 1개 기관은 단축 운영 예정입니다. 건국대 충주병원, 강원대병원, 세종 충남대병원은 어제 말씀드린 것과 상황 변화는 없습니다. 또한 이들 병원은 어려움 속에서도 운영을 완전히 중단할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2대 목동병원은 매주 수요일 야간 진료를 제한 운영하지만 추석 연휴는 정상 운영할 예정입니다. 응급실이 조속히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내일부터 강원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 2대 목동병원에 군의관을 추가 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건국대 충주병원 운영 제한에 대비해 충북대병원에 군의관을, 충주의료원에 공보의를 배치해 진료 차질을 최소화할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의료기관들의 진료 여건이 더 악화되지 않고 현재의 역량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